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홍근 씨, 민주당 의원이시죠. 박홍근 씨하고 그 사람의 배우자도 각각 연 1,000만 원씩 종부세를 평생 내라. 매년 1,000만 원씩 평생 종부세를 내라.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재산인데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억울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사람들과 똑같이 법을 만든 사람, 박홍근 씨 같은 사람도 똑같이 내야 하지 않냐. 그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상식적인 것이고 그런 게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회 공보라는 게 있죠. 그 인터넷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 공개 1번 재산 공개를 했는데 국회 공보다 공부에 있다, 인터넷에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소속이 뭐 국회고 뭐 국회의원이고 박홍근 씨고 뭐 본인과의 관계 뭐 재산의 종류 뭐 재산의 권리의 명세 뭐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 사유 이렇게 해서 재산 공개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의 재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박홍근 씨 공시가액을 보면은 공시가격을 보면 집이 하나 있는데 1억 3,950만 원이고 종부세는 0원 같습니다. 이 사람의 건물을 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갖고 있고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 11단지 대명 아파트고 건물 44.77평방미터 중 24.89평방미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아마 1억 3,9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본인의 사무실도 있죠. 근데 이건 뭐 사무실 쓰니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배우자도 똑같은 그 건물인데 반을 아마 절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우자도 1억 3,950만 원 이렇게 갖고 있고 또 뭐가 갖고 있는 건 뭐 별 중요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자동차나 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렇게 보면은 배우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고 2020년식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배기량 2359cc를 갖고 있다. 얼마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606만 원이다. 이렇게 써 있고 예금은 뭐 저기 뭐야 국회의원이 연봉이 한 1억 5천인가 뭐 그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금은 그래서 그런지 뭐 두둑합니다. 1억 7,087만 원 요 정도 있습니다. 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3번 국회의원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뭐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죠. 일반 국민들은 뭐 작년에 나온 종부세도 못 내고 올해 또 다음 달인가 11월 되면 종부세 또 나오니까 아주 지금 작년 것도 못 내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이 사람들은 뭐 연봉을 1억 5천 이상 두둑히 받으니까 또 여기에다가 또 뭐 정치 자금 지원법인가 뭐 해서 또 이렇게 지원 받는 것도 있죠. 그게 정확한 명칭은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기 박홍근 씨 본인의 저걸 좀 보면은 뭐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AIG 손해보험, 우리은행, 프루덴셜 생명보험 해서 박홍근 씨가 갖고 있는 게 현재 현금이 한 1,000만, 10만, 1,000만, 10만, 1,000만, 10만, 100만, 5,256만 원이다. 배우자는 뭐 KEB 하나은행에 갖고 있고 국민은행 갖고 있고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갖고 있고 삼성생명 이것도 갖고 있고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AIG 손해보험 우리은행 프루덴셜 생명보험 한국 카카오은행 그다음 현대 해상화재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68만 원 해서 넉넉하게 좀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의 소개 아마 이거 같은데 그 지원받는다는 게 이게 1,652만 원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52만 원이다. 하여간 뭐 현금적인 부분은 좀 두둑하게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박홍근 씨는 자기가 종부세를 만들었는데 종부세는 지금 요거 금액만 보면은 한 푼도 안 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야 뭐 그 종부세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법인도 있고 다주택도 있고 1주택도 있고 0.5주택도 있고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박홍호 씨는 지금 자기는 종부세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건데 근데 같은 재산이라고 해도 법인 당사자들은 이 금액이고 그다음에 다주택 요건에 맞고 법인 요건에 걸리면은 중과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요.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좀 7.2% 따지면 1,000만 원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뭐 1,000만 원으로 잡든지 한 뭐 거기서 시장 조정 가액 비율인가 해서 뭐 5% 10% 깎으면 900으로 잡든지 아무튼간에 900이든 1,000이든 많이 냅니다. 이게요. 이 요건에만 맞으면 다주택 요건에 맞고 법인 요건에 맞으면 7.2%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왜 같은 금액이면은 이 사람이 내면 이 사람도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홍길동 1이 내면 홍길동 2, 홍길동 3, 홍길동 4, 홍길동 5 이렇게 재산이 다 같다고 하면은 그게 1주택이든 0.5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뭐 법인이든 개이든 누구랑 가릴 거 없이 다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 근데 박홍호 씨는 자기는 지금 하나도 안 냅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억울한 그 법인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종부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홍호 씨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요. 저기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억울한 사람이 내는 것만큼 자기도 내야죠.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억울한 사람들만 내라고 하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박홍호 씨랑 똑같이 1억 3,900만 원이다. 박홍호 씨 배우자도 1억 3,900만 원이다. 어떤 법인이 있다. 이런 당사자 개인이 있다. 근데 이 법인 당사자는 당연히 개인입니다. 그 법인 주주도 개인이고 국민들이죠. 이게요. 전부 국민들이. 근데 이 법인이 예를 들면 다주택 요건이다. 법인 요건에 맞아서 걸렸다. 그러면은 7.2%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거 평생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 또 법인은 죽지도 않습니다. 이게요. 개인은 예를 들어 50살인데 50년 더 살면 100살 때 죽는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법인은 일부러 죽이지 않는 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요. 그럼 법인이 예를 들어 똑같은 1억 3,950만 원이다. 그럼 올해 한 1,000만 원, 900만 원 두들겨 맞아. 2021년에 1,000만 원, 900만 원 두들겨 맞았다. 근데 100년 갔다. 그럼 이것만 해도 10억입니다. 자기 재산,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큰 종부세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도대체 법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인에 해당되는 그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또 다주택이든 법인이든 어떻든 간에 이거 팔려고 내놓으면 이게 또 팔립니까? 거기에 은행 빚이 있고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가압류, 가처분, 아니면 전세, 아니면 토지 지분, 아니면 주택 지분, 이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내놓으면 또 팔립니까? 팔리지도 않죠, 이게요. 그럼 팔리지도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법인, 당사자, 법인, 1인 법인의 대표라든지 개인이죠. 그 다음에 주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종부세 세율 같은 건 아직 감안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박홍호 씨가 자기가 저거를 만들었으면 종부세를 만들었으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나요? 법안을 이렇게 2020년 몇 월 달이야? 6월인가 8월 달에 이렇게 발의를 했다고 하면은 박홍호 씨하고 박홍호 씨 배우자는 노블레스 오브리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내는 것 같이 자기들 재산이 같은 재산이라고 하면은 박홍호 씨도 세금을 내야죠. 근데 자기는 안 내죠. 자기는 하나도 안 내죠. 자기는요. 자기는 법을 만들고 억울한 사람들, 법을 잘 모르는 억울한 법인 당사자 이런 국민들, 너는 내라. 나는 안 낸다. 그건 안 맞죠, 이게요.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이게요. 같은 재산이고 같은 크기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박홍호 씨도 내고 박홍호 씨 배우자도 내고 법인도 내고 개인도 내고 1주택자도 내고 0.5주택자도 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내고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 몇 조야? 11조인가? 몇 조에 나와 있는
헌법 몇 조인지 그 자료를 봐야지 좀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 헌법 11조에 조세 평등주의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내야 되는 거죠, 이게요. 아니면 다 안 낸다. 박공호 씨처럼 안 낸다. 그러면 다 안 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똑같은 재산인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내고 누구는 너는 내고 나는 안 내고 너는 내고 나는 안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요. 자기는 안 내고 억울한 사람만 내라고 강요하고 이거 위헌 아닙니까, 이거요. 이거 위헌이죠, 이게요. 똑같은 재산이면은 박공호 씨도 내야 되고 박공호 씨 뭐죠, 배우자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도 내야 되고, 응? 0.5 주택이든 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재산이 뭐 예를 들어 1억 3,950만 원이다. 근데 예를 들어 아주, 응? 중과세를 맞아서 누구나가 다 1,000만 원 내야 된다면 다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0.5주택자도 내고 1주택자도 내고 다주택자도 다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요건이 안 맞다면 다 안 내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누구는 내라고 하고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러고 너는 내라고 그러고 자기는 쏙 빠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위헌 아닙니까? 이거 누가 봐도 위헌 아닙니까, 이게. 법인의 당사자 그 사람들 1인 법인 당사자 혹은 법인의 주주들 이런 분들 국민입니다. 똑같은 개인입니다, 이분들이요. 말만 법인이지 이 뒤집어 까놓고 보면 다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국민인데 자기는 안 내고 남들은 내라고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세금 평등주의, 조세 평등주의 이거 위반한 겁니다. 위헌입니다.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이건 명명백백하가 위헌입니다. 위헌이요, 이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입니다, 이게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죠. 모든 사람이 같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종부세를 다 1,000만 원씩 내든지 아니면 이 종부세 1,000만 원 내는 게 헌법의 위반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안 내든지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법인 당사자들은 죽지도 않죠, 법인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매년 1,000만 원씩 내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안 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죠, 이게요. 위헌입니다, 종부세는요. 자, 5번입니다. 5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번 조세 평등주의 위반입니다.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조세 평등주의 위반, 종부세 위헌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는 조세 평등주의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세금 평등주의죠. 조세란 말은 뭐 전문가들이 쓰는 말 같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세금, 뭐 국세청 이런 말 쓰고 세무서, 국세청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세무서란 말 쓰고 이렇게 하지 뭐 세금, 세무서 이런 말만 쓰는 거죠. 조세 법률주의 위반, 엉터리죠, 종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같은 재산이면은 그 사람이 뭐 법인이든 1주택이든 0.5주택이든 박공호 씨가 0.5주택이고 배우자가 0.5주택으로 아마 그 신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주택이든 아니면 무주택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다 똑같이 예를 들어 같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같은 세금을 매겨야죠. 세금을 적용하는 걸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럼 종부세를 다 1,000만 원씩 낸다. 그럼 다 1,0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박공호 씨도 내고 박공호 씨 배우자도 내고 그 다음에 1주택자도 내고 0.5주택자도 내고 법인도 내고 누구도 내고 다 똑같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1,000만 원이 이게 엉터리다. 개인의 저걸 재산권을 다 침해를 했고 기본권을 다 침해해서 내면 안 된다. 그럼 다 똑같이 안 내야죠. 법인도 안 내고 1주택자도 안 내고 0.5주택자도 안 내고 다주택자도 안 내고 무주택자도 안 내고 이렇게 같은 재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개인 법인 가릴 거 없이 똑같이 다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안 내고 내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내고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세 평등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이거 뭐 아니 세금 평등주의, 조세는 너무 말이 어렵고 이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다 결정을 많이 한 거지만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또 법인을 뒤집어 까놓고 보면은 이게 국민 아닙니까? 이게요. 이거 국민 아닙니까? 이게 국민이 그런 법인이 만들지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법인을 만들겠습니까? 아니, 만들 수도 있지만 하여간 뭐 이 세금 관련된 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그 법인은 곧 뒤집어 놓고 보면은 개인이라는 거죠. 국민이라는 거죠.
그 법인 1인 법인의 대표죠. 자기 재산 놓아서 법인 만들었지 뭐 그 재산이 뭐 어디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주들도 마찬가지죠. 다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법인 공제 6억인가 그걸 없앤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헌입니다. 그거는 똑같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것까지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 거 이거를 어긴 겁니다. 위헌입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1억 3,950만 원이다. 박홍호 씨가 1억 3,950만 원이고 그 배우자가 1억 3,950만 원이다. 그럼 똑같이 세금을 내야죠. 법인이고 뭐 개인이고 뭐 다주택이고 뭐 법인이고 뭐고 간에 가릴 것 없이 같은 재산 기준으로 다 1,000만 원씩 내야죠.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은 법리적으로 맞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재산권 침해다 뭐 위헌이다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위헌이다 그러면 안 내야죠. 전부 다 안 내야죠. 전부 다 법인도 안 내고 0.5 주택도 안 내고 1주택도 안 내고 다주택도 안 내고 더 안 내는 게 맞는 거죠. 이게요. 누구는 내라고 하고 누구는 자기는 쏙 빠지고 누구는 내라고 자기는 쏙 빠지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지금 박홍원 씨가 자기가 0.5 주택인데 1억 3,950만 원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다주택 요건하고 법인 요건에 맞는 그런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이 순수한 개인으로서의 저거가 되면은 다주택이라고 하면은 이 1억 3,950만 원은 그 저기 현재로서는 그 저기 그 종부세랑 연관이 없죠. 그렇지만은 개인이 법인과 연관되어 있다. 다주택 요건에 맞는다. 법인 요건에 맞는다. 그러면 중과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요. 그래서 박홍근 씨는 자기도 하나도 안 내는 것인데 같은 재산에 1억 3,950만 원 갖고 있는 법인과 관련된 국민들은 이 사람들은 그 종부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법인 요건, 다주택 요건에 맞으면. 그래서 그런 억울한 국민들에게만 종부세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 이건 위헌이죠. 위헌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똑같이 내야 됩니다. 뭐든지 재산이 1억 3,950만 원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뭐 다주택이든 0.5 주택이든 무주택이든 똑같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다 1,000만 원 내고 아니다 1,000만 원 내는 게 이건 헌법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다 위헌이다 그럼 똑같이 다 안 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다 안 내야 되는 거죠. 기본권 침해한 거다 재산권 침해한 거다 이건 그럼 똑같이 다 안 내야 되는 거죠. 누구는 내라고 하고 누구는 안 내면은 압류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몸에 위기 몸의 위기 이렇게 처해있고 누구는 멈춰가고 가만히 자기는 안 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위헌입니다. 이런 한 가지 면만 보아도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위헌. 조세 평등주의 말이 어렵네요. 세금 평등주의 위반, 조세 법률주의 위반, 재산권 침해 위반, 기본권 침해 위반. 종부세는 그래서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 내용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구독 이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좋아요 이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